혹시 여러분의 스마트 TV나 휴대폰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사이버 공격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섬뜩하죠? 그런데 2025년 말에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공격 중 하나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된 거죠. 31.4. 이 숫자가 바로 그 공격의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단위는 TBps, 초당 테라비트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양의 데이터가 단 1초 만에 쏟아져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역사에 기록된 가장 강력한 사이버 공격 중 하나로 남게 됐죠. 이 공격의 정체는 바로 디도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었습니다. 수많은 기기에서 동시에 트래픽을 폭주시켜서 특정 웹사이트나 서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공격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기록을 갈아치운 사이버 공격의 세부 사항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배후에 있는 키모울프 본넷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수백만 대의 기기가 어떻게 비밀리에 동원되었는지, 또 이게 전 세계적인 디도스 공격 급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대응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걸 뒤흔들었지만 믿기지 않을 만큼 짧았던 바로 그 공격. 35초간의 폭풍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공격은 최고 초당 31.4 TBPS라는 엄청난 위력을 뽐냈는데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공격이 단 35초만 지속됐다는 겁니다. 마치 외과 수술처럼 아주 정밀하고 강력하게 목표만 타격하고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2025년 4분기에 집중됐던 여러 거대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이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막아내는 데 성공했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공격이 가능했을까요? 이 대혼란을 일으킨 주범, 그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범인의 이름은 바로 AISIRU르, 키몰프입니다. 이건 뭐 한 명의 해커가 아니라 수많은 감염된 기기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 바로 본넷의 소행이었습니다. 본넷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말해 좀비 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해커가 악성 코드로 수많은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감염시켜서 자기 명령을 따르는 로봇, 즉 보수로 만드는 거예요. 기기 주인은 자기 기기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AI스루 키몰프 본넷이 노예로 만든 기기가 무려 2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200만 대가 넘는 기기가 하나의 군대가 되어서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좀비 군단이 무슨 대단한 슈퍼컴퓨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주된 표적은 바로 우리 거실에 있을 법한 그런 비주류 브랜드의 안드로이드 TV나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 기기들이었어요. 이 위협이 우리 일상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200만 대가 넘는 평범한 기기들을 아무도 모르게 징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의 핵심을 다음 섹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IPID어라는 거대한 주거용 프록시 네트워크에 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일종의 지휘통제센터 역할을 한 건데요. 봄넷의 명령을 전달하고 공격 트래픽을 중계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었던 거죠. 감염 과정이 아주 교묘합니다. 자, 보세요. 사용자가 무심코 트로이 목마가 심어진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러면 악성 SDK, 즉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가 사용자 몰래 설치돼요. 그 순간 기기는 아이프네디아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고, 그때부터는 본넷 운영자의 손에 넘어가 공격용 무기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감염 경로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원드라이브 싱크처럼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윈도우 파일이 3,000개 이상 발견됐고요. 악성 SDK를 포함한 안드로이드 앱도 600개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VPN 앱이 거꾸로 사용자 기기를 프록시로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키몰프 본넷 사건은 그냥 단독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DDoS 공격 급증이라는 아주 우려스러운 추세의 일부인 거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클라우드플레어가 막아낸 네트워크 계층 디도스 공격만 봐도 2024년에 1,140만 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3,44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121%나 폭증한 거예요. 공격의 양 자체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격이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통신, 정보기술, 도박, 게임,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순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디지털 생활과 아주 밀접한 산업들이 전부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격 트래픽이 어디서 오는지 보면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본넷에 감염된 기기들이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쫙 퍼져 있다는 걸 의미하죠. 자, 이렇게 거대해지는 위협에 맞서서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은 정말 치열한 줄다리기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구글이 IPDA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악성 도메인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공격 규모가 2024년 말에 비해 700% 이상 커지는 등 위협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도스 공격은 경교함과 규모 면에서 급격히 성장하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이 거대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그저 방관자일 수만은 없겠죠? 그렇다면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개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무엇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입니다. 무료를 내세우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받을 때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마트 TV와 휴대폰은 더 이상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해커들에게는 아주 가치 있는 공격 자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이건 끝난 싸움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디지털 세계에서의 윤리적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이 여러분의 디지털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더 유익한 분석 자료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